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치과 허봉천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네오포럼 이제 단톡방에 계신 또 원장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제는 누구나 굉장히 잘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실 FR 키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약간의 요령들은 어떤 게 있을까에 관해서 제 딴에 또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FR 키트와 좀 더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제거를 해야 될 때는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가 이제 잘못된 위치에 이제 식립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바이올로직하게, 메카니컬하게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마침 저희 병원 예전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그 사진 한 장에 이 모든 세 가지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나타난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실어 보았습니다. 이 환자분 보시면 뭐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신 분은 아니신데요. 임플란트들이 다 이제 부러져 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잘못된 위치, 그래서 어떤 임플란트들이 위치가 잘못됐을까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임플란트들은 굉장히 이제 캔틸레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물론 캔틸레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다 제거를 해야 되진 않지만 그런 캔틸레버로 인해서 이미 이제 이 47번이나 26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나 이제 어버먼트 같은 그 부속품들이 이미 메커니컬하게 다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바이올로직하게 이제 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와 같은 상황에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이제 녹는 상황도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오래 진료를 하시다 보면은 쉽게 마주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도 사진에서 이제 뼈가 녹은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잘못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때문에 결국에는 보철이 이제 캔틸레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위에 지금 보철물들도 어떻게든 잘 버티고는 있지만 조만간 뭔가 탈이 날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위치로 인하여 기계적으로 스크류가 부러지고 어버트먼트와 스크류가 동시에 부러지고 더 나아가 뭐 우리는 임상에서 픽스처까지 이렇게 부러지는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상황에서 어떤 임플란트를 제거를 이제 고려해야 될 그 정도에 따라서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인터 자체가 살짝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레이저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도에 이런 임플란트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관해서 이제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 트리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표를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리지만 뭐 뼈가 어느 정도 녹았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 정리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었었고요.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찾아서 들여다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는 상황은 뭐 임플란트 자체가 일단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픽스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임플란트는 제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여기 표에서는 50% 이상의 어떤 심한 뼈 흡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픽스처를 제거하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제거하는 그 적응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변에 뼈가 워낙 많이 녹아서 이제 임플란트가 어떤 동요도를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적응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 말씀드린 그 논문에서는 한 50%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한 3분의 2 이상 하는 뼈가 흡수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컨트롤되지 않고 계속 재발되는 상황 등에서는 우리는 이제 임플란트를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본 케이스인데요. 11년도에 사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어떤 그 마이크로 스프레드의 영향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환자분께서 11년 정도 후에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그 임플란트 3개 다 주변의 뼈가 다 녹아버린 상황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었죠. 결국 여기를 이제 FR하고 이제 뼈 이식하고 새로 심는 걸 이제 계획을 해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적절하게 처치되지 않고 관리가 이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심한 뼈 흡수를 우리는 이제 심심치 않게 임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예전에 벌써 FR 키트가 나온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런 트래파인 드릴을 이용해서 픽스처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많은 원장님들께서는 일반적인 서지컬 버 아니면 혹은 요새는 조금 더 이제 픽스처 주변의 뼈를 좀 더 용이하고 소안의 삭제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쉔크가 긴 어떤 다이아몬드 버 형태의 그런 서지컬 버도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외과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들이 FR 키트 이전에는 많이 시도되고 사용을 해왔고요.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픽스처를 제거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적으로 이제 결국 임플란트는 뼈랑 단단하게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외과적으로 주변의 뼈를 어느 정도 아니면 완전히 제거한 후에 추후에 이제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제 포셉을 활용해서 픽스처를 제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지컬 버를 이용해서 그런 그 주변에 뼈가 녹아 있는 임플란트 주변에 뼈를 삭제해서 거기를 엘리베이터랑 포셉을 활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모습인데요. 단적으로는 이런 임상 사진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트라우마틱하고 뼈 삭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이 트래파인 드릴을 활용해서 이 픽스처를 제거하는 상황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벌을 이용해서 주변의 뼈를 삭제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주변 뼈를 제거를 하고 그 제거한 자리가 굉장히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외과적인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상황은 굉장히 환자분한테 이제 좀 트라우마틱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제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남아 이제 임플란트와 이제 오스 인테그레이션이 된 부분이 이제 작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수는 있지만 좀 많은 부분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치유 과정에서 환자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아파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 환자뿐만 아니라 그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그 술자 또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그 술식을 통해서 이제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좀 최소화하고 좀 편하게 어떤 그 제거해야 될 픽스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출시된 제품이
이제 저희 FR 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FR 키트를 임상에서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외과적인 방법으로 픽스처를 제거하는 것들이 제거할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 FR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최대한 어떤 트라우마틱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 픽스처를 제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제거하는 시간 또한 굉장히 줄여주고, 그리고 통증 자체도 많이 줄여주고, 그리고 환자와 술자의 스트레스 또한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임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FR 키트를 뭐 많이 사용해 보신 원장님들은 이미 잘 이해하고 있고 워낙 그 키트 구성 자체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세하게 뭐 아니면 복잡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제 접해보지 않으신 원장님들을 위해서 조금 부분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한 부분 드리기 전에 그냥 먼저 이 FR 키트는 과연 어떤 원리로 픽스처를 그렇게 이제 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먼저 이제 제거해야 될 픽스처에 어떤 리무버 스크루라는 그런 그 부품을 먼저 연결을 하게 되고 그 리무버 스크루는 그 부분에 이런 헥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헥사를 이런 헥사 드라이버를 연결해서 적정 이상의 토크로 픽스처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형태로 생긴 픽스처 리무버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 픽스처 리무버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픽스처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여기에 이제 좀 간 토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픽스처를 제거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품들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고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이제 FR을 시행할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게 어떤 리무빙 스크류를 사용해서 픽스처에 연결을 해야 되는인데요. 일단 그 선택을 하기 앞서서 이런 FR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그 픽스처 내부에 스크류가 이 리무빙 스크류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건전한 상태여야지 FR 키트는 온전하게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그 픽스처 내부에 어떤 나사선이 뭉개졌거나 아니면은 그 뭐 스크류 자체가 부러져서 도저히 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FR 키트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트랄파인버나 그 서지컬 버드를 활용해서 외과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리무빙 스크류 같은 경우는 이제 픽스처와 연결이 이제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3mm부터 2.5mm까지 한 6가지의 어떤 직경을 가진 픽스처에 연결되는 스크류 사이즈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IS 임플란트나 IT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요 2.0 직경을 가진 어떤 스크류를 사용을 해주시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네오의 IS나 IT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만약에 그 픽스처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요 2.0 스크류를 선택하셔서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그 FR 해야 되는 상황들이 뭐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픽스처에 적용할 상황보다는 뭐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식립을 하셨다가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신 환자분들께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네오 포럼에서도 보면은 픽스처의 종류가 이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픽스처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글들을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올려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픽스처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실 때는요 가장
큰 직경의 어떤 스크류부터 선택하셔가지고 점점 이제 작아지는 사이즈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직경을 했는데 안 들어갔다. 근데 얘를 선택했는데 얘도 안 들어가더라. 근데 그다음에 얘를 했으니까 얘가 딱 맞게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 스크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그냥 우리 일반적인 IS 임플란트도 2.0이나 1.8이나 두 개 다 꽤 이제 괜찮은 체결감으로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래쪽에 이제 스크류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잘 들어갔다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잘 헷갈리실 때는 큰 거부터 껴보면서 점점점 사이즈를 줄여 나가시는 게 가장 정확한 어떤 스크류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정확한 스크류를 선택하셔야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정할 때 50N 정도의 어떤 힘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걔가 고정이 되고 걔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야만 뒤에 말씀드릴 이 리무버가 정확하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를 일단은 정확한 사이즈로 먼저 꼭 선택을 해서 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줄을 잘 꿰매시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옆에 보면은 그 스크류를 아까 말씀드린 그 헥사에 연결해가지고 픽스처에 고정할 수 있는 이제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고정을 보통은 한 50N, 옆에 보이시는 토크 렌치로 50N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고정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리무버 스크류를 이제 픽스처에 연결한 후에는 이제 옆에 보시면 픽스처 리무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각 픽스처 직경에 어떤 그 사이즈에 대응되는 형태의 픽스처 리무버가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까 처음에 픽스처와 체결한 리무버 스크류에 이 픽스처 리무버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네로우, 레귤러, 와이드, 이제 뭐 6mm 이상 이제 와이드에 사용하는 4종류의 픽스처 리무버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진 이제 리무빙 라쳇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제 보시면 일반 토크 렌치랑은 다르게 두 방향의 손잡이가 존재하고 있고, 한쪽은 일반적인 어떤 범주 안에서의 어떤 토크를 발휘할 수 있다면 한쪽은 뭐 한 200, 아니, 한쪽은 한 400N까지, 400N까지 강한 토크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형태로 이렇게 토크 렌치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저희 토크 렌치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화살표를 이제 연결해서 그 화살표 방향으로 어떤 그 토크의 힘을 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이 일반적 토크 영역에서의 어떤 토크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잠그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윗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에 이제 푸는 방향으로 굉장히 강한 토크를 줄 수 있는 이렇게 를 제거하는데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토크 렌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R 키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요. 먼저 이렇게 토크 그 리무빙 스크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스처에 딱 맞는 그 스크류 사이즈를 이제 선택하셔서 픽스처와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뭐 크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이제 작은 직경에 스크류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강한 힘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 이거 자체가 헛돌고 이렇게 빠지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제대로 된 정확한 직경의 어떤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한 50N 정도로 아까 그 토크렌치, 일반적인 토크 영역의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픽스와 이제 결합을 해주시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게 어떤 사이즈인지 모를 때는
항상 가장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지경을 줄여가면서 픽스처와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픽스처 리무버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게 그 플랫폼과 딱 맞는 사이즈의 그 리무버를 선택하셔서 먼저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카탈로그나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때는 이제 뭐 220 그리고 많으면 350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픽스처를 이제 역방향으로 돌려서 제거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많은 이제 FR 키트를 사용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200N이 넘는 강한 힘을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안쪽에 있는 그 스크류가 파절이 되는, 결국 그 토크를 견디지 못해서 파절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FR 키트는 사용할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외과적 방법으로 픽스처를 제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많은 어떤 힘을 사용해서 픽스처를 제거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고요. 200N 이하의 힘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픽스처를 돌리면서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제거할 때 필요한 그 힘은 결국에는 임플란트랑 이제 뼈랑 얼마나 많은 면적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에 보신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은 면이 뼈랑 이제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절반 정도가 붙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의 어떤 제거 토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7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제거를 하시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보시면 이제 에이피칼 3분의 1 정도만 뼈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의 그 표면적이 이제 굉장히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적절하게 이제 연결하고 그냥 매뉴얼대로 조금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토크를 딱 주시게 되면요. 임플란트는 톡 하면서 이제 그냥 뼈랑 그 결합을 끊어내고 이게 굉장히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이렇게 FR 키트를 사용하시면 뭐 전혀 어려움 없이 제거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전혀 뭐 저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뼈가 많이 잡고 있는데 위에 뭐 넥 부분이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한 절반 정도 잡고 있는데 도저히 뭐 200N 정도로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막 200N 이상의 힘을 막 많이 주면서 이제 과도하게 시도를 했는데,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안쪽에 이제 스크류가 부러지면서 결국 FR 키트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곤 했죠.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200N을 넘지 말되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200N 정도 이제 준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한 1분 정도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좀 그 뼈나 그 스크류나 좀 쉴 수 있도록 휴식 기간을 갖고요. 또 200N으로 한 10초 정도 강하게 힘을 주고, 그다음에 또 한 1분 쉬고, 또 200N 주고, 한 1분 쉬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그 임플란트랑 뼈랑 이렇게 접합해 있는 부분들이 약간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픽스처가 이렇게 그래도 돌아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300N 이상 되는 힘을 그냥 딱 강하게 주는 것보다는 200N의 힘을 그냥 지그시 주고 또 풀어주고 또 지그시 주고 좀 풀면서 쉬고 또 지그시 주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좀 강하게 붙어 있는 임플란트들을 제거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제거하는 걸 이제 좀 동영상으로 보시면요. 보시면은 이제 45번, 6번 픽스처다. 뼈가 상당히 많이 녹아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 45번은 이제 뼈가 좀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힘을 오랫동안 줘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기경의 사이즈를 50N 정도 힘으로 이렇게 잠궈주고요. 그리고 플랫폼과 딱 일치하는 직경의 어떤 픽스처 리무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FR 키트의 가장 이제 중요한 원리는 그 끝부분에 이제 톱니 부분이 이제 플랫폼 상부에 어떤 딱 그 상부를 딱 맞물리면서 그걸 물고 직접적인 토크를 그 톱니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돌려서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200N에 되는 힘을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주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빨리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200N을 주고 이것이 주고 한번 풀어주고 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반복하는 와중에 너무 이제 픽스처 자체가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톱니가 거의 다 닳아가지고 뭉개진 그런 상황이 관찰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어떤 그 리무버를 한번 제거해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직 뭐 픽스처는 움직임이 없고 위에 톱니는 다 이렇게 이제 망가진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는 이제 폐기를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같은 직경에 새로운 이제 리무버를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또 반복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좀 강한 톱니가 이제 힘을 전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힘을 주면서 뼈가 조금 물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결국에는 오세오인테그레이션을 이제 끊어내고 픽스처가 돌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되게 행복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엘리베이터로 깔짝깔짝 이렇게 움직여 보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픽스처를 포기하지 않고 또 힘을 줘서 결국에는 이 픽스처 리무버가 이제 픽스처를 물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뼈가 많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힘을 줘야 되고 실제로 200N을 넘지 않게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FR 키트를 활용한 케이스들을 이제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 때 임플란트가 주변에 이제 뼈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해서 많이 이제 흡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쉽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거 하시면 굉장히 쉽게 픽스처가 제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스레드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거되는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뼈 이식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초기 고정을 얻으셨기 때문에 힐링 어워트먼트까지 연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제 당시에 방사선 사진인데 요 앞에 이제 5번 치아 같은 경우는 사이너스 쪽에 이제 크리스탈 어프로치로 뼈 이식까지 같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인가요? 이제 2020년 1월이고 그리고 나서 한 22년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상황인데요. 그때 수술한 임플란트들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잘 쓰다가 30 굉장히 이거는 오래된 이제 허영 원장님 이제 케이스인데요. 2006년도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 45번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뼈가 많이 녹아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FR 키트를 이용해서 텍스처만 깔끔하게 제거하고 안쪽에 염증을 깨끗하게 긁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연조지 킬링을 기다린 후에 그 부분에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범위한 어떤 뼈를 뼈 결손 부위에 이제 GBR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공정골로 이식하고 이제 CT맵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이제 수술 직후 사진이고 그 이후 이제 한 4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CT맵을 제거하고 이제 돌이 된 걸 확인했는데 굉장히 뼈 자체가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철을 하고 보철이 마무리된 모습이고 이제 2011년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2020년 거의 한 9년 이후까지 저희가 이제 팔로우를 했는데 전혀 이제 재수술한 부분에 흡수 없이 임플란트가 잘 기능하고 있고 뼈도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제 이 환자분은 오래전에 왼쪽 아래 이게 브레네막 익스터널 임플란트 같은데요. 그 주변이 이제 뼈가 많이 녹으셔가지고 내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보철물은 빠져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원하셨고 그 부분을 워낙 이제 아직 뼈에 어떤 붙어 있는 뼈의 표면적이 이제 많은 상황이에요. 많은 상황이라서 이런 라운드볼을 이용해서 그런 뼈를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FR 키트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하였고요. 제거한 부위에 이제 네오본을 동정골을 이용해서 이제 DBR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이드로 이제 어디에 식립을 할지 계획을 하였고요. 이제 한 5개월 후에 이제 열어보니까 뼈 이식한 부분이 굉장히 뼈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이드로 식립하고 최근에 이제 출시된 그 매직 아이템을 이용해서 템퍼러리까지 지금 제작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5월에 이제 제거 직전의 사진이고 그날 제거하면서 GBR하고 10월에 매직 아이템까지 들어가시게 되고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올해 3월에 이제 파이널 보철 본을 떠서요. 아직 파이널 보철이 딜리버리는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FR 키트를 활용하면 광범위하게 골 삭제 없이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이런 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런 FR 키트를 사용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다시 빼느냐에 관해서 얼마 전에도 이제 네오 포럼에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왔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시 사용하느냐 아니면 버려야 되느냐에 관한 사실 뭐 학술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제조사나 저희가 권장하는 바는 그래도 이제 픽스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힘이 들어간 어떤 이런 부품을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어떤 그 메커니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FR 키트에 사용된 그 스크류나 이 리무버는 폐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이제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굉장히 뭐 밑에 한 2-3개 정도 스레드가 잡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그냥 작은 힘, 거의 한 100N 이하 정도의 힘으로 그냥 나오는 상황에서는 얘를 그냥 분리해서 한 번 더 멸균을 돌려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리스크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게이지 되어 있는 픽스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벤치나 아니면은 클램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클램프에 그 픽스처 부분을 견고하게 고정을 해 주신 후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토크 렌치로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돌려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사용에 관해서는 사실 권장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꼭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작은 힘으로 FR이 된 상황에서는 조금 저도 뭐 재사용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리무버의 나사가 다 뭉개질 정도로 되게 많은 힘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사실 다시 사용하는 거는 힘들고요. 이 정도 힘이 가해졌다는 거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크류에도 굉장히 많은 응력이 적용을 했다는 의미라서요. 이거는 과감하게 이걸 뭐 다시 뺄 필요도 없이 그냥 폐기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FR 키트에 관해서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큰 이런 장점은 아무래도 침습적으로 그 픽스처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트랩파인버 같은 서지컬 벌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뼈를 많이 쳐야 되는데 거의 뼈 삭제 없이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삭제를 하더라도 뼈 안으로 살짝만 이제 쳐주면 훨씬 더 이제 좀 쉽게 나오게 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뽑은 자리 아까 사진 같은 거 보시면 그 스레드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탭 드릴을 사용하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일한 직경의 임플란트를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바로 식립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주변을 막 이제 깎아내면서 그런 뭐 타이타늄이나 어떤 그 스테인레스 같은 그런 금속들의 찌꺼기, 그다음에 그 파티클들이 막 날리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들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뽑은 자리에 뼈가 이제 상태가 괜찮다면은 재식립했을 때 충분히 이제 초기 고정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뼈 삭제 양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GBR을 다시 시도하시더라도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쉽게 GBR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뼈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는요, 이미디어트 로딩까지 뭐 고려를 할 수는 있지만 뭐 이거를 꼭 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정도로 어떤 그 초기 고정 그리고 바로 즉시 식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이런 그 FR 키트를 사용하심으로써 굉장히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어떤 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이제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이제 FR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FR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또 궁금하신 추가하실 이제 말씀이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저희 단톡방에 또 올려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점심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